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세계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일교차가 발생하는 계절이면 면역체계가 무너지기 쉬워서 감기나 대상포진과 같은 질환 등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비교적 구하기 쉬운 식재료인 대추나 생강을 이용한 차를 꾸준히 마신다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내 몸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차로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이 있다면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일교차가 심해지는 계절이면 면역력 관리 얘기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박사님, 대추차와 생강차, 면역 관리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 이 대추차는 동의보감에 보면 심장의 이제 수축력을 올리고 또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서 면역력을 올리는 특징이 있고,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소화력을 증강시키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강은 약간 매콤한 맛이 있고 대추는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체질에 관계없이 일교차가 심할 때 좀 달달한 게 좀 더 당긴다, 이런 경우에는 대추차를 이용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나는 달고 느끼한 것보다는 약간 칼칼하고 개운한 맛을 좋아한다, 이런 경우에는 생강차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또 하나는 나는 달면서 약간 얼큰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강과 대추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함께 넣어서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입맛에 따른 대추와 생강을 이용한 차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또 생활 속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추위를 잘 타는 이제 음체질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등푸른 생선, 대표적인 게 이제 고등어, 육류, 견과류 등을 자주 섭취해서 몸을 따뜻하게 자신의 체온을 높이는 게 필요하고, 이에 반해서 평소에 더위를 타는 양체질의 경우에는 사과라든지 무, 이제 당근 등을 자주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림프절인데요. 이 림프절은 여러 림프관이 하나로 연결되는 곳으로 세균이라든지 이제 바이러스를 죽이는 기관으로 노폐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 밑이나 목의 이제 뒷부분, 겨드랑이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매일 하루에 5분에서 이제 10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면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체질에 따라 달라지는 관리법과 또 림프절 마사지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니까요.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젊은 층 무릎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릎 통증하면 노화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젊은 층에서도 다양한 원인으로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박사님, 무릎 통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이 무릎 통증은 크게 나타나는 이제 원인 자체는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릎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거나 이러면서 무릎 근육의 이제 긴장이나 염좌로 인해서 또는 갑작스런 이제 비틀림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외상입니다. 어디 부딪혔다든지 이제 요즘 날씨가 그 단풍놀이하기에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요. 밖으로 차를 많이 운행을 하면서 교통사고에 의해서 어혈이 내재가 되면서 무릎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체중이 자꾸 늘게 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기 때문에 식욕이 조금 더 많이 당기게 됩니다. 많이 당기게 되는 경우에
복부의 비만이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체중이 증가가 되면 우리 몸에서 제일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이 무릎과 발바닥 근막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증가가 되면 이제 무릎 통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평소에 이제 관절염이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평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는 퇴행성 관절염, 젊은 사람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자가 면역성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의해서 무릎 통증이 오고 마지막으로는 노화가 되면서 근육과 인대 또 뼈가 약해지면서 무릎 통증이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질환에 따라서 환자가 느끼는 통증 양상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무릎 통증은 어떻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 무릎 통증은 첫 번째가 일단 걷기가 어렵게 되고 두 번째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무릎의 안쪽이나 바깥쪽 또는 앞쪽, 뒤쪽에 같이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붓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붓기가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무릎에 관절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굽히는 자세가 펼 때 뭔가 뻣뻣하고 굽힐 때 완전하게 굽힐 수가 없고 또 바닥에 앉기가 어려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릎의 아픈 부분에 따라서 열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무릎을 과사용하는 경우거나 염증, 퇴행성 관절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이 전혀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앉았다 일어날 때 한 템포 쉬고 일어나거나 또는 뭔가 무릎 자세를 굽혔을 때 이 동작이 부자연스러울 때 당연히 이제 무릎이 좀 뭔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증상도 무릎 통증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젊은 층에서는 통증이 있고 무릎에서 소리가 나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릎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젊은 분들의 경우에 대부분의 이제 무릎 통증은 사실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이제 무릎 부상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이제 의학적 상태를 이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 염좌를 이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라든지 관절 손상이라든지 장애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부상을 한번 입었을 경우에 앞으로도 또 부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릎 통증을 간과하지 말고 정확하게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여기에 따른 치료 또는 관리를 꾸준히 또는 바로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무릎 통증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 이 큰 원인은 첫 번째 이제 대변을 잘 나가게 하는 게 첫 번째 치료가 됩니다. 결국 무릎이라는 것은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하중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찌꺼기가 대변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을 때는 대장, 우리 몸의 압이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서 무릎의 하중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 하나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 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 대변을 소통시키면서 하초 쪽으로 기혈순환을 먼저 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릎 인대라든지 근육의 염좌, 이 긴장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따른 이완이라든지 온열요법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타박상이나 이제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어혈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특징적인 경우에는 무릎이 내측, 외측 또는 한 곳만 계속해서 아프고 낮에보다는 오히려 밤에 쉴 때 한 곳이 아픈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어열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과체중인데 과체중인 경우에는 이제 다이어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내가 많이 먹어서 과체중인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음식에 대한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나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데 체중이 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배가 벙벙해지면서 내 몸에 식적과 담음과 어혈이 쌓이면서 체중이 증가가 되고 두 번째는 대변, 음식물의 찌꺼기는 대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이 잘 나가지 않고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나는 평생 가도 설사를 거의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매일 잘 보다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뭔가 시원치 않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 음식물의 찌꺼기가 남으면서 증가가 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물을 먹어도 살이 찌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결국 대변이 잘 나가는지 소화를 잘 되는지 그래서 소화와 대변을 같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라든지 근육, 인대를 따뜻하게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치료를 하고 있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인 경우에는 류마티스 이제 내과에서 이제 적절하게 관리 치료를 하면서 자가 면역성이 발생한 이제 원인을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노화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 걷는 것보다는 어르신들 또 뭔가 몸이 약해지고 척추관 협착 등이라든지 질병이 오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노화에 의해서 당연히 무릎의 주변에 이제 근육이나 인대, 뼈들이 이제 약해지고 우리 몸은 이렇게 서서 직립으로 걸어가기 때문에요. 중력에 의해서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키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 자체가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허리를 반듯하게 펴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이 없게 되면 앞쪽으로 조금 굽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굽어지게 되면 이 무릎의 하중이 2배, 3배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제 노화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요. 노화에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에 따라서 동의보감의 인기, 사람의 기에 이제 성쇠가 있기 때문에요. 이 쇠하는 데 따라서 이제 보해주는 치료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네, 원인에 따른 치료법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이 부으면서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창출과 대복피라는 약재를 한방차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대복피는 약간 성질이 따뜻하고 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많이 걷고 나서 다리가 좀 붓는다. 그 다음에 음식을 좀 많이 먹으면 좀 붓기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 이 붓기를 대장과 소장을 통해서 대변과 소변을 통해서 붓기, 순환을 시키면서 붓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붓기는 없으면서 통증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목향과 독화를 한방차로 이용을 하시면 되게 되는데 목향은 기를 순환을 시키고 독활은 우리 몸의 이제 모든 관절들이 저리고 아플 때 굽혔다 펴는 동작이 잘 안 될 때 만병통치약으로 쓸 수 있는 약재가 독활이기 때문에 이 목향과 독활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환자분들의 경우에 사람에 따라서 나는 좀 부으면서 아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부으면서 아프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 네 가지 차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창출과 대복피, 목향과 독화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복용을 하시는데
무릎은 우리 인체로 말할 때 배꼽보다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요. 공복 시에 출출할 때 복용을 하시든지 식사하기 전에 복용하시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네, 붓기와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창출과 대복피, 통증이 주로 나타날 때는 목향, 독화를 이용한 한방차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영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 그리고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네, 그러면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연세, 몸무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키는 158이고, 몸무게는 56kg고, 29이요. 네, 29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른쪽 발목이 계속 이유 없이 붓고, 계속 소리가 나서 그런데 조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된 건 오래됐는데 요 근래 더 심해져서 이렇게 상담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도 붓기가 있습니까? 네, 조금씩 무리하고만 하면 바로 부어 올라와요. 예, 그러면 그 붓기가 생길 때 그 바깥쪽 복사뼈 쪽이세요? 안쪽 복사뼈 쪽이세요? 그 바깥쪽이요. 네. 이게 그 병원에서 이 발목에 대해서 진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진료 받아도 아무 이상 없다 하고 그렇게 나와요. 네. 지금 현재 양약 복용하는 약제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네. 지금 월경 생리는 주기적으로 매달 잘 하세요? 네, 하는데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조금 빨리 하거나 또 어떨 땐 늦게 해요. 네. 생리 주기는 보통 며칠입니까? 29일에서 30일 정도요. 네. 생리통 때문에 그 진통제 복용하십니까? 옛날에는 했는데 요새는 안 먹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네. 그 병원에서 그 건강검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피 검사했을 때 특별히 빈혈 수치에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어요. 네. 평소에 소화는 어떠세요? 먹고 누우면 더부룩하고 그래서 조금 활동하고 될 수 있으면 누우려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가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자주 못 가고요. 네. 조금 스트레스 덜 받을 땐 그래도 아침마다 한 번씩 가요. 예, 보고 나면 남아있는 느낌 없으세요? 네.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또 괜찮아요. 네. 지금 평소에 그 음식 요즘 들어서 좀 얼큰하고 개운한 거 좋아하시는 분 있고요. 네. 본인은 어떠세요?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네, 달달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지금 인대라든지 뼈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꾸 붓는다는 것은 그 발에서 피순환이 잘 안 되면서 차고 오는 힘이 잘 없게 돼요. 예, 그래서 이 경우 이제 붓기가 생길 때 오후에 더 많이 붓습니까? 네. 네, 오전에는 조금 빠지세요. 네, 오전에는 그래도 괜찮다가 오후에는 좀 활동 많이 하다 싶으면 바로 부어 올라와요. 네, 이제 이 경우가 결국은 우리 피가 이제 심장에서 다리 쪽으로 갔다가 예, 그다음에 정맥에 의해서 위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은 정맥에서 심장 쪽으로 돌아오는 힘 자체가 떨어지는 분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 생리를 하게 되면서 자궁이 차고 순환이 안 되는 분들에 의해서 좀 오래 걷거나 이렇게 그 구두가 좀 높은 구두를 신거나 이런 분들이 오후가 더 붓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순환을 시켜주고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드는 차를 복용을 하면 개선이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창출, 네. 네, 우슬, 네. 예, 그 다음에 진피, 길경, 지각, 네. 예, 이렇게 해서 각 5g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체질 검사, 체질 때문에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옛날엔 했는데 요즘은 안 하고 있어요. 아, 예전에 술 한 잔 할 때 얼굴 빨개졌습니까? 별로 표시 안 났습니까? 표시 안 났어요. 아, 네. 그러면 지금 거기에다가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하나 넣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2000cc 넣으시고 네. 네,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 네. 예, 그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한 30분이나 1시간 전쯤 해서 한 잔 더 드세요. 네.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 경우가 걸으면서 오후가 되면 심해지기 때문에요. 평소에 이제 스트레칭을 조금씩 해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한 2개월 정도 복용하시면 많이 개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9세 여성의 오른쪽 발목 붓기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박사님, 발목의 붓기는 왜 생기는 걸까요? 예, 발목에 이제 붓기는 대체적으로 지금같이 이제 젊은 분하고 나이 든 분하고 또 오전에 조금 더 붓기가 생겼다가 움직이면서 붓기가 빠지는 경우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은 이 젊은 분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를 하기 때문에 피의 양이 조금 더 적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혈중에 이제 단백질, 예, 알부민의 양도 같이 적어지기 때문에요. 정맥에 의해서 피가 밑으로 갔다가 정맥에 의해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힘이 떨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체질을 다시 두 가지로 보아야 되는 경우가 이제 생리가 좀 빨라지는 분이 있고 생리가 좀 늦어지는 분이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무릎 통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변이 잘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화장실이 안전하지 않고 나가서는 볼일을 잘 안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 경우가 하나가 있고 방금 전화하신 분은 뭔가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가 받으면 아까 생리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변비가 바로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장의 운동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기분, 예, 마음의 칠정의 기분이 좋아져야 하체 쪽 장의 연동 운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가슴 쪽이 편안해야
가슴 안에는 심장과 폐가 있기 때문에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잘 되어야 발목까지 가고 또 발목에서 치고 올라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경우에 피 검사를 했을 때 빈혈 수치가 있을 때 발목이 붓기가 쉽고 하체 부종이 생기기가 쉽고 이분의 경우에는 빈혈 수치는 없는데 신경 쓰면 바로 변비가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가슴의 길을 풀어주는 이제 길경과 지각,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보혈도 시켜야 되지만 칠정을 잘 운행시키는 심장과 폐를 보강하는 이런 순환제를 써야 붓기가 개선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직장 남성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치료받은 경험이 있고요. 현재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입냄새가 생겼고요. 양치질을 깨끗이 해도 냄새가 납니다. 특히 과로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입냄새도 심하게 느껴지는데요. 입냄새 제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네, 입냄새와 구취에 대한 고민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박사님, 입냄새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입냄새의 원인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 이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입냄새가 이제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로하거나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면 입냄새가 올라오고, 두 번째는 이제 구강 질환입니다. 치아라든지 잇몸, 혀, 편도가 평소에 이제 크거나 잇몸에 염증이 있는 분들, 또 치아에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제 입냄새가 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강이 건조하신 분들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이 있거나 침샘에 염증이 있거나 갑상선 질환 등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네 번째는 소화기 질환입니다. 소화기라는 것은 크게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의 기관을 소화기로 크게 소화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위염이라든지 이제 식도염 또는 이제 코 질환이 있을 때 입냄새가 나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 변비입니다. 음식물의 찌꺼기, 소화기의 찌꺼기가 음식물인데 소화기의 마지막이 항문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항문을 통해서 나가야 될 변이 제대로 나가지 못할 때 위로 역류하면서 입냄새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우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수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수도가 막히면 위로 역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류하게 되는 경우에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입냄새가 올라오게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스가 올라오면서 뇌가 혼탁해지기 때문에 건망증도 생기고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이나 간성 혼수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변비에 대한 개념을 꼭 가지고 계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입냄새 제거 도움이 되는 한방차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차가 있을까요? 체질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추위를 잘 타는 음체질, 이 경우에는 이제 잇몸이라든지 다른 질환이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질환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변비가 있거나 치아나 잇몸에 염증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고, 다른 지금 방금 이분처럼 뭐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이외에도 항상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추위를 잘 탄다, 그래서 추위를 잘 타시는 분은 제가 체질을 확인을 할 때 술로 하는데, 술을 조금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받는다, 이러면 추위를 타는 음체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신과 청궁이라는 한방차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더위를 타는 양체질, 술을 한 모금만 하면 빨개지고 두근거리고 심해지면 목부터 얼굴까지 이렇게 충혈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승마와 백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질환이 없으시다면 평소 추위를 타는 음체질일 경우 세신과 천궁, 더위를 타는 양체질이라면 승마, 백지로 입냄새 제거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SNS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도토리입니다. 묵으로 만들어 먹는 도토리는 예로부터 즐겨 먹는 식재료인데요. 박사님도 도토리묵 좋아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에 갈 때는 꼭 도토리묵을 사 먹고 또 집에서도 간혹 먹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 도토리묵은 푸딩처럼 이 부드러운 식감과 또 양념장을 넣어서 만들어 먹으면 입맛을 살려주는 별미인데요. 박사님, 도토리는 동의보감에도 소개가 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고 한의학의 이제 본초서인 본초 강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실로 도토리상 열매실자 해서 상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쓰면서 약간 떫은 맛이 있고 독은 없습니다. 그래서 떫은 맛이 있기 때문에 탄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평소에 설사와 이질, 과민성 대장 증상을 치료하고 개선시키고 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허기를 때우기 위해서 뭔가 출출할 때는 예전에 이제 흉년에 음식으로도 먹기도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설사를 벗게 해주고 장도 튼튼하게 해주는 도토리인데요. 소화기 건강 개선과 함께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화기 도토리의 이제 탄닌, 이 떫은 맛은 약간 뭉쳐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포의 흡수를 억제하고 또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서요. 포만감을 쉽게 높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도토리 묵은 특히 이제 100g당 44칼로리로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네,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또 도토리묵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 도토리에는 알파 글루코시디아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탄수화물의 소화를 지연시키고 결국 당이나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것을 늦추어 주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자 약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장 건강뿐만 아니라 당뇨 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이 도토리. 한편 도토리 껍질은 약으로도 쓰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각이라고 하는데요. 장풍이라든지 대변을 볼 때 피가 나온다든지 여성분들의 경우에 생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거나 또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렇게 속옷에 묻는 경우를 루라고 하는데 이 증상을 개선시키는데도 효과가 있고 우리가 찬 거 먹었을 때 배가 살살 아프면서 설사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네. 하지만 변비가 심한 사람은 섭취를 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도토리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도토리는 약간
약간 떫은 맛이 있으니까요. 떫은 맛은 뭉쳐지게 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살면서 평생 설사를 해본 적이 없다. 예,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나는 물만 먹어도 좀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예, 도토리를 좀 과하지 않게 조금씩만 섭취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도토리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열이 많은 사람 또는 피부에 이제 여드름이나 예, 피부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은 전문 한의사와 상담 후에 이제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도토리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평소 몸에 열이 많으신 체질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토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때 제일 중요한 게 평소에 이제 과체중이거나요, 제2형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도토리를 이제 묵으로 섭취하는 게 좋고, 평소에 저체중이거나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제비 국수로 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도토리는 100g당 220칼로리인데 비해서요, 도토리의 이제 묵은 100g당 44칼로리로 예, 열량이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 밥상, 오늘은 도토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도토리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요, 원음방송TV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 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예. 네, 그럼 상담 받으시는 분의 키와 몸무게 또 나이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키는 1m 79고요. 네, 몸무게는 72kg. 네, 나이는 올해 59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불편하신데 말씀해 네. 주세요. 제가 바깥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관절 같은데 특히 양쪽 어깨가 예, 상당히 근육이 많이 아파요. 예,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 예. 고민이 좀 되거든요. 예. 지금 어깨를 현재 이제 그러면 이제 팔을 좀 많이 쓰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 어깨가 아픈데 더 아픈 쪽이 있습니까? 특히 제가 왼손잡이라서 왼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왼쪽 어깨가 조금 더 아픕니다. 예. 지금 손을 뭐 들거나 뒤로 돌리는 때 뭐 힘든 네. 정도는 아니시고요. 그렇게 힘든 거는 아니고요. 예. 어깨 아픈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는 좀 됐습니다. 네. 어깨 최근 아파서 들어서 예. 이 어깨가 네. 이제 바깥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예. 많이 아파가지고 네. 병원에서 진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진료는 뭐 별로 안 받고요. 네. 한의원에 가서 침을 좀 맞기는 맞고 이러는데 네. 지금 이 외부 일을 하시는데 외부 일은 젊었을 때부터 이 일을 하셨습니까? 예,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양약,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지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은요?
예, 그거는 있습니다. 예, 무슨 체질로 받으셨나요? 소양인으로 네. 체질 검사 받았습니다. 혹시 그 술 하실 줄 아세요? 예, 술은 조금씩 합니다. 예, 한두 잔 해도 얼굴 빨개지는 건 없으시고요. 뭐 많이는 못 하고요. 예, 그 뭐 한두 잔보다 그 몇 잔 더 하면 이제 뭐 목 주위가 예. 좀 빨갛게 올라오긴 합니다. 아, 네. 지금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깨를 아주 못 움직이는 정도는 아니고 외부위를 계속해서 이제 하면서 이제 근육이나 인대 또 일반적으로는 이제 50이 되면 그 예. 근육 사용량이 많아지시면 이제 50견 증상들이 또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이제 외부위를 하면서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지는 게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평소에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잘 시키는 편인데 네, 올해 들어서 지금 현재 좀 소화보다는 저 설사기가 있어가지고 예. 면이 좀 무르게 나옵니다. 네. 저녁 때 잠자다가 소변 보러 몇 번 일어나십니까? 예, 예, 몇 번 정도나 일어나세요? 한 두 번 정도는 아, 두 번 일어납니다. 정도요. 예. 예. 마지막으로 평소에 요즘 좀 더 당기는 음식 있으세요? 좀 달달한 음식이나 약간 얼큰하고 개운한 음식이요? 좀 단 음식, 담백한 음식 예. 이런 것들이 좀 아, 땡깁니다. 땡기세요? 예. 그 일하면서 좀 땀이 많이 나십니까? 그렇게 나를 봤을 때 그렇게 심하게 난 편은 아니고요. 네. 이쪽 이제 어깨 쪽 근육통이 이제 과하게 쓰면서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예, 이제 예. 두 번째는 나이가 지금 59세니까 59세, 50대가 되면 예, 간장이나 이제 담낭기가 약해져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근육의 힘이 좀 젊었을 때보다, 그러니까 40대보다 50대 초보다 근력 자체가 조금 더 약해지게 되거든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예, 당귀, 당귀, 예, 개지, 제기에? 예, 개지, 예, 제기, 예, 해동피, 해동피, 예, 강활, 강활. 예, 여기까지 각 7g입니다. 아, 7g씩. 예, 7g 넣으시고 대추 예. 2개예요. 대추 두 예, 알 넣고 예.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예, 예. 예, 한 100cc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한 2, 30분 달이면 100cc 정도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 식사하고 30분 예. 정도 있다가 한번 복용하시고 예.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고 30분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복용하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한의원에서 침 치료는 한 번씩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시간 되는 대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침 치료도 같이 받으시면 예, 도움이 더 많이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59세 남성의 어깨 통증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박사님, 어깨 관절과 통증하면 50견부터 떠오르거든요. 예. 이렇게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깨 통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예, 이제 어깨 통증의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어깨 쪽과 쇄골 어깨 쪽과 이 위팔 쪽을 연결해 주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에 이제 인대하고 근육이 이제 약해져서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염증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십견처럼 과하게 쓰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경추의 디스크, 이 신경 쪽에 염증이 있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할 때 이제 50대가 됐는데 이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전문가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당귀와 계지, 해동피, 강활, 대추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해동피와 강활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재죠? 이제 강활은 관절 자체의 순환을 잘 시켜주게 하면서 관절 쪽에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근육과 인대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피순환을 잘 되게 하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 그 다음에 이 강화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계지라는 약재를 같이 넣어드렸는데, 이 계지는 인체의 하부보다 상부 쪽으로 저리고 아프고 나이가 50이 되면서 혈관이 수축되면서 근육을 과하게 사용을 할 때 이제 처방할 수 있는 한방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깨 통증은 근육과 인대가 약해져서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약해진 근육과 인대를 일상생활에서는 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하면 걷는 운동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걷는 운동을 하면서 대체로 이제 50이 되면서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처지게 되면 이 목에 의한 하중에 의해서 머리의 무게가 밑으로, 또 우리 팔도 이 어깨 쪽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 가슴을 펴지게 되면 중력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제분을 키울 때 가슴을 조금 구부리고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가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가 들어가는 50대 이상의 분들의 경우에 이 가슴을 펴기 위해서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자주 이용하는 건데, 이 손을 올리는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손을 위로 올리게 되면 가슴이 펴지게 되고, 우리가 손을 내려서만 주로 운동을 하고 걸을 때도 내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력을 자꾸 받게 되고, 목은 거북목이 되면서 일자목이 되면서 어깨 쪽으로 또는 날개 쪽으로 해서 근육이 뭉치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손을 자꾸 위로 올리는 습관을 들이시고, 머리도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C컵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운동과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꼭 건강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직장 여성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 20년 차 워킹맘으로 살면서 화가 많아졌습니다. 화병이 생기면 심장에 무리가 된다고 해서 평소 심장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편인데요. 그런데 가끔 심장 부근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평소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평소에 화가 많아졌고 심장에 찌릿거리는 증상이 있다는 사연을 받습니다. 박사님, 평소에 이렇게 화가 많은 스타일이 심근경색처럼 심장 관련 질환 발병 확률이 참 높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심장이 찌릿한다. 심장이 그런 것을 우리 몸에서 느끼기는 어렵고, 가슴 쪽에서 찌릿한 아마 통증이 오니까 이 사연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런데 가슴에 일반적으로 통증이 올 때는 가슴 속에 있는 장기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있는 장기가 심장과 폐와 식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나 우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슴 쪽에서는 가슴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코에서 반듯이 내려왔을 때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심장에 이상이 있을 때 그래서 심근경색인 경우에는 이렇게 통증만 오는 게 아니라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2단계로 여겨지지는 않고 협심증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개심통의 증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가슴 쪽은 심장과 폐, 우리 몸의 엔진에 해당이 되고 식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진단을 받았는데 심장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표현을 못하고 가슴에 담아놓을 때 나타나는 심기울체의 증상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위장관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에 의해서 식도와 위장관이 나빠지면서 가슴의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먼저 가슴에 대한 진단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한의원에 가서 심장의 문제인지 폐 쪽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위장관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위장관에 의해서 영향이 온 것인지에 따라서 세 가지에 따라서 다르게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심장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이 상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그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위를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연자육과 향부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에 반해서 이 여성분이 나는 술을 한 모금만 해도 얼굴이 빨개진다.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이 좀 빵빵하고 시원한 데가 좋다. 이런 경우에는 열이 많은 양체질로 보시면 되고 이때는 복신과 향부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추위를 타는 음체질인 경우 연자육과 향부자, 열이 많은 양체질은 복신과 향부자를 이용한 한방차로 심장 건강 관리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걷는다는 건데요. 이때 걸을 때 중요한 것은 무릎 관절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은 무릎 부상의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평소에 무릎을 지탱하는 대퇴사두근, 우리 이제 운동선수들이 햄스트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허벅지의 앞쪽과 뒤쪽에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을 하시면 근육을 강화시키고 또 무릎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내가 걷는데 걸어가면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또 장수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근육 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허벅지의 균형적인 근력 강화 운동으로 무릎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